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시간 제어, 마르크 비트만 지음, 강민경 옮김, 일무디에서 22년 11월 22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출간일보다 조금 더 일찍 서점에 나왔습니다. 저자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심리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박사학위를 받기 전부터 시간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지금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시간지각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를 가끔 생각하는 저로서는 뇌과학과 시간의 관계를 알려준다는 이 책이 호기심이 갔습니다. 이 책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머리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은 시간 감각에 관한 책이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각과 시간의 경과에 대한 감각을 다룬다. 성공한 삶을 살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 개인의 불행이 대부분 과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과거를 놓지 못한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수많은 걱정을 끌어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줄곧 부풀려 상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며 현재를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은 늘 내가 살아있는 현재, 즉 나 자신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총체적 경험이자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는 시간 그 자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같이 살펴보자. 제1장 기다림의 미학에서는 즉각적인 만족과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힘이 성공에 영향을 줄까요? 40년에 걸쳐서 한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그 답은 기다리는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40대 중반이 된 피험자들을 보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하나 더 받은 아동들이 대체로 충동 억제력이 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제2장 뇌에는 박자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속도가 있을까요? 우리의 뇌 안에 고유한 생체 시계가 있을까요? 여러 연구자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 중이지만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입증 가능한 점은 위협적이고 강력한 감정적인 자극을 받을 때 지속 시간이 과대평가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놀라거나 공포에 휩싸일 때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근본적인 박자를 찾는 실험을 했습니다. 뇌에 어떤 자극을 주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을 평균해 본 결과 0.03초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연속적으로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의식적 경험이 별개의 아주 작은 단계로 쪼개져서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제3장의 제목은 3초, 현재를 느끼는 시간. 현재를 느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매 순간 의식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현재,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간단한 연습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더욱 강렬하게 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각 요소를 연결해서 시간을 구성하는 뇌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2초에서 3초가량 지속된다. 어떤 사람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같은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마주했을 때 이를 경험한다. 최대 3초까지 지속되는 현재라는 시간은 집중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충만한 경험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존이라는 경험은 몸과 정신, 공간과 시간이 하나로 통합될 때, 즉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이완된 호흡을 한 번 할 때 걸리는 시간이 대략 3초 정도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번의 호흡 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의 지속과 정확히 일치한다. 제4장, 왜 시간이 필요할까? 우리는 언제 시간을 느낄까? 시간 지속이라는 감각은 대개 오류 신호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시간 지속을 비교적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범위는 고작해야 몇 초, 최대 몇 분 정도다. 한편 우리 내면에서 발견된 시계는 오로지 일주기 리듬뿐이다. 이것은 하루 동안 신체적, 정신적 흐름이 체계적으로 변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람들의 크로노타입, 즉 일주기 리듬에 따라 하루 중 언제가 가장 수행 능력이 좋고 또는 나빠지는지는 저마다 다르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시간 경험을 연구한 지 150년이 지났지만 인간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지각하고 구분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주장과 학설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fMRI로 뇌를 찍으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속 시간을 판단하라고 말하자 움직임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관여하는 전전두엽이 활발해졌다. 전전두엽은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0년대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한 실험에 의하면 실험 참가자들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공간에 낮과 밤의 변화도 느낄 수 없는 독방 벙커에 가두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24시간이라는 일주기 리듬은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체내 리듬의 지속 시간이 약 25시간 정도로 조금 더 길어졌다. 이 벙커 실험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포유동물에게 빛이 정확한 시간의 박자를 제시하는 페이스메이커, 즉 조율기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5장,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 여러 가지 과학적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적어도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점점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 이 감각은 명확하게 증명이 가능하다. 둘째, 경험의 새로움과 감정, 그에 따른 과거 기억의 양이 주관적 시간 감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증명이 되었다. 셋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속한다고 느껴지는 시간 경험은 기억에 의존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일상의 대부분이 규칙적으로 흐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면 기억에 저장되는 내용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를 더 먹을수록 주관적인 시간이 빨라진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덧없음과 불가피한 죽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다. 진정으로 오래 사는 열쇠는 카르페 디엠이다. 지금 현재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란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방법만 알고 있다면 긴 것이다. 제6장 자아와 시간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사물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간이 곧 자아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쁜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 있는지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 속에
따로 고유한 생체 시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연구 결과들이 말하지만 시간 지각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뇌의 부분은 있습니다. 즉, 대뇌 밑에 따로 섬처럼 주름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슐러 콜텍스, 즉 뇌섬엽이라고 부릅니다. 뇌섬엽 상부에 벤이라는 일반 뇌세포보다 훨씬 큰 세포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7장, 시간 감각이 만들어지는 방법. 외부 감각이 모두 차단된 이른바 감각 차단 탱크에 사람을 가둔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신체적 실제만을 느낄 수 있다.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 또한 여전히 느껴진다. 이것은 우리 신체의 활동이 시간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 특히 심장 박동이 시간 지각에 관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말하자면 우리 몸이 생체 시계로서 시간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주관적인 시간이란 신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에 의하면 자신의 심장 박동을 더 정확하게 느낄수록 뇌섬엽 위쪽의 활동이 더 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우리는 시간 그 자체다 라는 그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적용할 것은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삶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면서 산다면 얼마든지 남은 시간도 길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